수학에서 필요한 건 높은 수준의 추론이에요. 네.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럼 좌변과 우변의 관계가 같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관계를 이해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학 이야기 들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카르트 수학 책방의 정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쑥쌤 TV를 하고 계시는데 꾸준히 못 올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바다별 레듀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수학 이야기 좀 전해주시려고 오셨어요. 네. 선생님, 우리가 1학기 때도 한번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학 책방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점수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수학 점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수학 점수를 높여야죠. 네. 간단하네요. 아, 네, 간단하죠. 예,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원을 오래 하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초등 수학을 또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게 맞다. 물론 점수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당장 단원평가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거나 당장 코앞에 점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조금 나중에 점수가 올라갈 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학교, 고등학교 네. 가서.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학을 결국 잘한다. 수학 문제를 잘 푼다. 이 얘기는 수학적 추론 능력하고 문제 해결력 이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추론이나 문제 해결력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교과서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네. 네. 문제에 보면은 조그맣게 추론, 문제 해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그 역량이에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얘가 나중에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역량인데 네. 이 추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지 문제를 푸는 방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풀이 절차를 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풀이 과정을 쓸 때도 뭐를 먼저 쓰고 뭐를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내잖아요.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다 추론이에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네. 고학년 이후에 추론 능력이 없는 애가 문제 해결력이 높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으면 외워지긴 하겠지. 그 기억력에 의지해서 하는 건 마치 이런 느낌이죠. 기차를 바퀴 2개 굴려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거예요. 억지로 앞바퀴를 네. 사용해서.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수학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랑 네네. 마찬가지인 거죠. 네네. 근데 추론 능력이 높으면 기차가 바퀴마다 다 돌아가는 거야. 일륜구동이 아니라 사륜구동, 육륜구동. 기차보다 자동차가 나고 기차처럼. 제가 네. 운전을 못해.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추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네. 이 추론 능력은 그냥 단순하게 한두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뭐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네네. 문해력이 중요하다. 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결국은 추론이에요. 예, 왜냐하면 네. 수학 문제든 뭐든 한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풀 때도 내가 내 머릿속으로 계속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언어를 통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수학의 언어. 네. 근데 수학의 언어는 기호지만 네. 기호가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의 그 표현들이 이 속에서 돌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식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도 좀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해볼까 숫자를 몇 개 넣어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내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론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느냐 이걸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 수학하면 어떻게 보면은 딱 추론 능력하고 네. 되게 직결되는 엄청 밀접한 그런 거죠. 능력인 것처럼 네. 느껴져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그 문해력하고 이 추론 능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높다는 거는 네.
여러분 문해력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어를 아는 정도의 수준이 있고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문장을 있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능력이나 네. 뭐 생각을 하는 네. 능력. 그리고 네. 만약에 문단이 길어졌어요. 네. 문단이 길어졌으면 문단과 문단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추론은 아주 낮은 수준의 추론이 있고 높은 수준의 추론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수학에서 필요한 건 높은 수준의 추론이에요. 네.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럼 좌변과 우변의 관계가 같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관계를 이해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필요한 추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추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수준 높은 추론은 수준 높은 문해력을 해결할 때 그 문해력이 필요로 할 때 나타나는 논리적인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네, 거죠. 논리적인 어떤 그 머릿속의 과정 같은 과정 같은 거라고 거죠. 생각을 네.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꼭 활자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네, 네. 그게 어떤 뭐 형상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구체물이 될 수도 있고 네. 뭔가 이미지 같은 게 수학적인 이미지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네. 종국에는 네. 그런 것들 없이 네. 그런 보조도구 없이 이 수식만 가지고도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 얘가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과정을 거쳐서 네. 점수를 받게 해야 그렇죠.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당장에 코앞의 것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흘러서 걔가 그걸 발휘해야 될 무렵에 이게 발휘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정작 거죠. 점수가 나와야 될 네. 시기에 그런 문제가 있다. 갑자기 뭐 얘가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초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오늘 그거 예방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예방할 수 있는 책을 세 권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저학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학년. 좋습니다. 자, 여기 고양이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문제집이에요. 네. 근데 문제집인데, 아니, 선생님, 2학년 애들 문제집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2학년은 엄청난 수준의 한글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 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별거 없는 걸 빨리 건너뛰고 학년을 아. 올려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그랬을 것 많아요.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오. 네, 고양이를 직접 키우는 거예요. 이 문제 안에서.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책 속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고양이를 키우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똥꼬를 닦아줘야 된다던가 배변 처리를 하거나. 그렇죠. 휴지도 필요하고 뭐 수건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얘를 뭐 하루 이틀만 키우는 게 아니라 막 3주, 4주 막 이렇게 키워야 돼. 그렇죠. 그럼 그 기간 네. 동안에 내가 필요한 휴지를 준비하려면 나는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 뭐 먹이의 이런 것들. 양이라든지 네, 뭐. 그리고 뭐 여러 네. 가지. 그리고 얘 방도 꾸며줘야 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점점 클 때마다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먹이의 양을 보면서 자꾸 먹이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그럼 얘가 몸이 아픈 거 아니야?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실제 문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료 자체가 실제 자료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죠. 네. 네, 뭐 예를 들어 고양 용품을 쇼핑을 한다. 근데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달러야. 뭐 이런 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뭐가 극복하게 해주냐면 고양이가 극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걸 해결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학년 애들은. 그렇네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거라는 게 실생활 자료면 더더욱이 좋다. 좋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년, 네. 3, 4학년 친구들 네. 같은 경우에 이런 추리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러네.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 좋아해요. 네네. 좋아하고, 이제 이런 책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문학작품을 이미 걔가 알고 있어. 그렇죠. 그죠? 친근하죠. 예, 그죠. 친근하기도 네, 하고, 네.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그 동화하고 얘를 연계해서 같이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요. 예, 그런 면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퀴즈가 있는데, 이 퀴즈가 한쪽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청 긴 건 아닌데, 네네. 문장이 서너 문장 정도로 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약간 문장제 문제예요, 사실은. 아, 그러네요. 예, 문장제 문제인데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추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나는 이 추리를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걸 수학 입장에서는 그렇죠. 문제를 푸는 거죠.
네. 사실은 이렇게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죠. 이제 수학 능력을 왜냐하면 키우는 이 네. 추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론 능력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추리거든요. 그렇죠. 문장도 이해해야 되죠. 네. 여기 있는 암호도 해석을 해봐야 되죠. 그걸 가지고 답도 맞춰봐야 되죠. 얘네들이 엄청 머리가 복잡해요. 아, 그러네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얘네들한테 그 추론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4학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네네.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 책은 그림은 되게 조금 촌스럽지만 전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자예요. 근데 누가 봐도 남자애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친구 옆에 보면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쓴 친구도 있죠. 네네. 네. 얘가 사는 동네가 다문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 거예요. 아. 그런 동네에 편의점이 생기는데 네. 이 동네에 원래 오래된 문방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문방구를 살리고 싶은 거야. 아.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합해서 그 구멍가게를 살리게 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요. 여기에서 장점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애들이 맛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우리는 보통 문제를 그냥 풀잖아요. 그렇죠. 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한 문제에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을 얻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이야기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 이 구멍가게 정말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어. 어머, 그렇게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안 돼. 원래 실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약간 되는 것 같더니 안 됐어. 어떡하지? 다른 방법을 썼어. 그리고 주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어? 네. 결국에는 자생하게 돼요. 이 구멍가게가. 너무 괜찮은 스토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도 해야 되고 그럼요. 내가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에 승복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를 야. 여기 한 권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기 이쯤 되면 이제 고학년 정도 되면 추론 중요하지만 네네. 정말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기분 그런 것들은 얘네들이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추천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름도 CEO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그렇죠. 미래 인재 역량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네. 저절로 습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추론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다들 아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학원 하나를 더 다니고 맞아요. 문제를 하나를 더 푼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놀면서 이게 놀면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슬렁슬렁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제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이런 책 보고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은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안 풀고 이런 책을 읽고 있는다 그러면 불안해지시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애들하고 얘기를 되게 네.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까? 사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런 화제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불안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잖아요. 네. 왜냐면 얘 학원 다니기 싫다는 얘기인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쉬지 않고 학원을 다니는 건 불가능해요. 그쵸.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만 얘가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작이 좀 늦던 아니면 중간에 한번 떼던 뭔가 이렇게 애가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 명언 투척하셨네. 아니, 네. 문제집에 문제가 비어 있어봐.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아니 근데 저도 예전에 애들 키울 때 네. 어릴 때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풀어야 되느냐. 네, 네, 네. 그러실 필요가 없다. 전혀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는 눈이 없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을 만들라고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문제집은 다 교과서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들 교과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네. 그리고 엄마 손 타는 게 불편하다. 애들한테 교과서를 한번 먼저 보게 하시고 익힘책을 쭉 보게 하세요. 보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네네. 어려운 거, 네. 아니면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문제집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라는 걸 얘네들이 알게 돼요. 비슷한 유형의 네. 문제를 아이들이 스스로 네네. 구분해낼 수 그럼 있다. 그거를 유형을 미리 나누는 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유형을 나눠야 되는데 맞아요. 이미 문제 중에 다 나눠놨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사고력을 그러네요. 키우기 어려운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에요. 요즘에 이 환경이. 문제집이. 네. 어. 그래서 문제집을 풀더라도 아 지금 내가 이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구나. 네. 뭐 또 내가 비슷한 류의 문제만 계속 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하기 시작했다. 그럼 걔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애랑 톡 터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만약에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에서 계속 비슷한 형태의 문제만 계속 풀으라고 한다. 이거는 애한테도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뭐 학원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얘기를 한다거나 하셔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애가 생각이 없어. 애가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해. 아니 그럼 엄마는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애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 생각해보면서 유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면 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그렇죠. 보면 된다. 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아유, 선생님께서 오늘도 또 나오셔가지고 명언도 투척해 주시고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